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화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혹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협의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협의이혼 관련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주의사항이나 향후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합의이혼한다. 서로 합의를 해서 이혼한다고 할 때 법상 용어가 협의이혼이고요. 그 협의이혼을 진행을 할 때는 우선 먼저 말씀드릴 거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리 출석을 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주시고,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몇 가지 준비해야 되는 기본적인 서류와 친권이나 양육권 관련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완료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부가 공동으로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출석한다는 거는 대리인이니까 누가 대신 가서 출석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제 협의 이혼과 관련해서 사무 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법원의 그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사무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서 양식은 제가 링크로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부분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하나의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같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야겠죠.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교도소 등에서 수감된 상황 이 있습니다. 이제 배우자 중에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던가 이렇게 되면 그 협의혼으로 출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있거나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이 출석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신청서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신청서 양식은 제가 이제 올려놓을 겁니다. 그거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신청서에 이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지 등을 이제 작성을 해서 써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그 첨부 서류에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제가 일단 첨부 서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 서류는 어떤 거냐?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한 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이 두 개는 각각으로 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제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등록 등본 한 통, 요렇게까지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 양식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적어주실 게 등록기준지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상단에 보시면은 각자의 기준으로 떼면 그 위에 이제 등록기준지가 나옵니다. 이 등록기준지는 이제 예전에 얘기했을 때 본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요즘에 등록기준지라고 기재가 돼 있으니까 보고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주소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된 주소지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은 그 주소지를 이제 기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사실 중요한데, 이제 협의혼을 하실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황혼이혼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황혼이혼에 대한 협의혼도 있지만 그 성년에 이른 거죠, 이제 아이들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해서 쓰는 이제 목록이 있고 서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을 건데, 자, 여기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협의혼 의사 확인 사무와 관련된 규칙에서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조금 읽어드리면,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서류, 그걸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협의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고, 이제 아까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신청을 하고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를 받는데 이 안내를 받은 경우 협의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미성년자에 관련된 이제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된 협의서의 경우에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냥 처음부터 작성해서 바로 제출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좀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요 정도면은 기본적인 서류가 이제 준비가 되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관할 법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 관할 법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그 주소지에 기재된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인데
간혹 시군법원에 있어요. 지방지역의 경우에는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협의이혼할 때는 그럼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꼭 선임이 필요하진 않아요. 재산 분할이나 사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다른 이슈가 있을 때,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상담 등을 진행을 하시거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뭐 선임까지는 필요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상담은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후에 협의이혼 이후에 조금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협의이혼 이후에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서를 작성을 안 했다. 이 상황에서는 이후에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혼을 하는 순간, 이혼의 성립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2년 이내에 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실 거라면 협의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재산분할 협의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재산분할 협의 대상에서 원래 포함되지 않았던, 전혀 모르고 있었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사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협의이혼을 하실 때 이제 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된 협의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혼이 이후에 친권이나 양육권과 관련해서 이제 변경을 청구하거나 양육비 등을 변경하는 청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친권 변경, 양육권 변경, 그리고 양육비 변경 등의 상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를 법원에 청구를 해서 그 사건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흔히 오해하시는 게 협의 이혼을 할 때 협의서에 한번 작성이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고정이야, 완전히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협의 이혼을 할 때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후에 이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으면서 추가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협의 이혼을 하실 때 국민연금과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 각종 연금에는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혼인기간 5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혼인 부부 생활을 일정 시간 이상 지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국민연금을 나중에 분할연금 신청을 해서 상대방 배우자였던 사람이 받아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협의이혼을 할 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문제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에 따라서 수급할 수 있는 그 액수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를 하실 거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좋고, 실제로 조정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할 때도 이런 분할연금 관련해서 합의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후에 갑자기 막 60세 넘어서 분할연금 신청 들어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종경 변호사였습니다.